정말 충격적입니다. 유럽 최고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영국의 스타 셰프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미쳤어요? 한국에 가면 모든 걸 잃게 될 게 뻔하죠. 지금 이 타이밍에 레스토랑을 떠난다는 건 경력 단절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녀의 선택을 미친 짓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전 세계 미식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한국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함께 보시죠.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당신 미쳤네요. 세계 최고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던져버리고 아시아로 간다고요? 그것도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런던의 유명 레스토랑들이 제게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며 러브콜을 보내던 바로 그때 저는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죠. 저는 10년 경력의 런던 수석 셰프인 엠마 윌리엄스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고의 맛을 향한 열정 하나로 런던 최고의 셰프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이상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유럽 요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전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주방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계 수석 셰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죠. 차라리 상하이로 가서 진정한 아시아 요리를 배우는 게 어때요? 한국은 글쎄 김치 말고 뭐가 있어요? 그의 말에 다른 셰프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화려하기로 유명한 중국 요리도, 그리고 아직은 생소하지만 날이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요리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한식이 이렇게 주목받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비밀을 찾고 싶습니다. 제 말에 레스토랑 오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말릴 순 없겠군요. 하지만 3개월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의 단호한 말을 뒤로 한 채 저는 런던을 떠났습니다. 흐린 새벽 하늘 아래 어깨의 맨 가방에는 10년 동안 써온 레시피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빈 페이지가 반이나 남은 이 노트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채워질지 그 기대감에 가슴이 설렸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라운지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한국인 승객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우아한 중년 여성이었죠. 한국 요리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나라 음식은 손이 정말 많이 가요. 김치만 해도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껏 버무려야 하죠. 하지만 그런 정성 때문에 맛도 특별한 거예요. 그때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자국 음식에 대해 하는 자랑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은 제게 한국 음식의 본질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요리책을 펼쳤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생소한 이름들이었지만 각각의 요리에 담긴 이야기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장이라는 발효 문화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맛. 그것은 제가 프랑스 요리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기내식을 먹는 모습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정갈하게 비벼서 한 술 한 술 소중하게 음식을 담아 먹었습니다. 이런 식사 예절은 제가 일하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새로운 요리 세계를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에서 보아온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길거리 음식점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가 제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 기사님은 친절하게 제게 한국의 음식 문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죠. 식사가 끝나면 잘 먹었습니다라고 하고요.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것은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게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줄지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한 저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낸 뒤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공정하게 비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셰프들이 추천했던 리우창의 레스토랑이 첫 목적지였습니다. 처음 리우창의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기둥들, 수정으로 만든 샹들리에, 그리고 천장까지 닿을 듯한 대형 아쿠아리움까지. 마치 호텔 로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리우창은 제게 거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시아의 최고급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신선도는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겁니다. 주방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셰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불꽃이 치솟는 웍에서는 고급 식재료들이 요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송로버섯은 프랑스에서 공수했고 이 제비즙은 말레이시아 최고급 제품입니다. 저희는 맛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진 식재료들, 정리되지 않은 조리도구들, 그리고 위생장갑 없이 음식을 만지는 셰프들의 모습이었죠. 저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 질문에 리우창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은 맛이 전부입니다. 너무 깐깐한 규정은 오히려 요리의 영혼을 죽이는 법이지요. 그가 건네준 요리는 분명 화려했습니다. 금박을 입힌 전복 위에 푸아그라가 올려져 있었고 트러플 오일의 진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맛은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싼 재료들을 억지로 한 접시에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일주일간의 상하이 경험은 제게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화려하기만 할 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저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한식당에 들어섰을 때 그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 씻고 앉으시지요. 주인 할머니는 정갈한 앞치마 차림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주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었고 식재료들은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장갑을 끼고 음식을 만드셨고 수시로 손을 씻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큰 레스토랑도 아니고 비싼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손님의 건강과 안전만큼은 그 어떤 곳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곧 테이블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간장게장 한 그릇,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들. 화려한 플레이팅은 아니었지만 모든 음식에서 정성과 깔끔함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 반찬도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갔네요. 라는 작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제 옆자리의 젊은 직장인은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깔끔하게 비우고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자리는 마치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정성과 깨끗함이 없다면 아무리 비싼 재료를 써도 진정한 맛을 낼 수 없지요. 상하이의 호화로운 레스토랑과 서울의 소박한 식당. 이 극명한 차이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맛은 값비싼 재료나 화려한 장식이 아닌 정성과 깨끗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이곳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장갑을 끼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 작은 식당에서도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대하는 진중한 태도까지요. 이제야 저는 왜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뉴스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형 TV에서 이탈리아 어부들의 항해 시위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에서 급증하는 푸른 꽃게로 인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물을 찢고 다른 해산물을 공격하는 꽃게들 때문에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푸른 꽃게는 식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스를 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제가 맛본 한국의 꽃게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의 한국인 손님에게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꽃게가 최고급 식재료입니다.
특히 간장게장은 밥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죠. 서양 사람들은 게의 맛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네요. 그의 말에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어제 맛본 꽃게탕의 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서둘러 어제의 한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꽃게탕을 주문하는 제가 신기했는지 주인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를 그냥 삶아 먹지 않아요. 게의 맛을 끌어내는 비법이 있답니다. 게를 손질할 때 내장을 깨끗이 발라내고 된장으로 비린내를 잡아야 하죠. 그리고 무와 대파, 마늘로 육수를 우려내면 게 본연의 단맛이 살아나는 겁니다. 주방에서 할머니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꽃게를 다루는 손놀림이 마치 보석을 다루는 것처럼 섬세했습니다. 이렇게 게살을 발라내면 밥과 함께 비벼 먹기 좋답니다. 버리는 부위가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는 육수를 내는 데 쓰고 내장은 따로 모아뒀다가 게장을 담글 때 사용해요. 잠시 후 나온 꽃게탕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하얀 국물에는 게의 단맛이 우러나와 있었고 고춧가루로 낸 붉은 빛은 보기에도 식욕을 돋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식 꽃게 요리법입니다. 게를 소금에 절였다가 간장, 마늘, 생강을 넣고 며칠간 숙성시키면 게살이 간장 맛을 머금어 더욱 고소해지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버리는 식재료가 없었습니다. 모든 재료에는 그것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문득 이탈리아 어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골칫거리일 뿐인 푸른 꽃게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귀한 음식이 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요리법을 자세히 배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음식은 정성입니다. 재료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고 버릴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요리해야 해요. 그날 저는 할머니에게서 단순한 요리법이 아닌 음식을 대하는 한국인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모든 재료에는 가치가 있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요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늦게까지 노트에 할머니의 요리법을 기록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지혜를 이탈리아에 전한다면 그들의 골칫거리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의 꽃게 요리를 배우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리우창이었습니다. 그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와 만나자고 했습니다. 엠마, 당신이 한국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시장통 할머니한테 요리를 배운다니 우스운 일이 아닌가요? 리우창의 말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화려한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상하이에 새로 여는 레스토랑 수석 셰프 계약서예요. 연봉은 지금이 3배, 최고급 숙소와 전용 차량도 제공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시골 음식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리우창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는 게 뭔가요? 김치도 중국이 파우차이를 베낀 것이고 꽃게 요리도 우리 중국 해물 요리의 변형일 뿐이죠. 가난했던 시절 먹을 게 없어서 만들어낸 음식들을 이제 와서 무슨 문화인 척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의 말에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몇 주간 보고 배운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할머니의 모습. 하나의 음식을 완성하기 위해 며칠씩 정성을 들이는 과정이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철학까지 말이죠. 리우창 씨,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절대 재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에서 최고의 맛을 이끌어내시죠. 그것은 단순한 가난의 산물이 아니라 지혜이자 예술입니다. 리우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술이라고요? 당신도 봤지 않습니까? 우리 레스토랑이 화려함과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요. 그런데 이런 시골 할머니의 음식을 예술이라고 하다니요. 진정한 예술은 겉모습이 아닌 본질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꽃게 한 마리로도 3가지 요리를 만들어내세요. 껍데기는 육수를 내고 살은 탕과 구이로, 내장은 게장을 담그시죠. 거기에는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리우창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대단하다는 겁니까? 그저 가난한 나라의 생존 방식 아닌가요?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지났어요. 이제는 최고급 식재료로 화려한 요리를 선보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음식의 본질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한국인들은 비싼 재료가 아니어도 정성으로 최고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의 예술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의 계약서를 돌려주었습니다. 리우창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경력은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시골 할머니한테 요리를 배운 셰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할머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꽃게 요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이탈리아에도 이 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음식은 정성과 마음이 담기면 어디서나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봐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높은 연봉이 아닌 진정한 음식의 가치를 찾아 나서기로 한 거죠. 비가 오는 새벽, 저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에 식재료를 고르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시장 안으로 들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식재료가 가장 신선하단다. 우리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은 가족 같은 분들이야. 그분들께 대충 해드릴 순 없지. 40년 전 식당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에 시장을 찾는 건 변함없는 나의 원칙이란다. 물기를 머금은 싱싱한 채소들을 고르시는 할머니의 손길은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엠마야,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란다. 누군가의 사랑이고 정성이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그 마음이 없으면 진짜 맛을 낼 수 없단다. 이탈리아에서 본 그 꽃게들, 그것도 마찬가지란다. 버려질 운명이라고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정성을 들이면 보물이 되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요리는 기술과 레시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요리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자 손님을 위한 정성이었습니다. 주방에 돌아와 할머니는 앞치마를 매셨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줄게. 정성이란 게 뭔지, 그리고 그 정성이 어떻게 맛이 되는지 같이 보자꾸나. 그날 저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닌 한국인의 음식 철학을 배웠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는 순간부터 손님의 식탁에 올리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왜 한국 음식이 특별한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말이죠. 할머니께 한국 요리를 배운 지 2달,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푸른 꽃게 때문에 매일 엄청난 양의 꽃게를 폐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런던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마르코가 보내준 현지 소식이었죠. 마르코는 지금 베네치아의 가족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할머니는 제게 오래된 노트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내가 40년간 써온 비법을 정리한 거야. 이제 이 레시피들의 주인은 너란다. 우리의 지혜로 그들을 도와주렴. 베네치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새벽 부두에서 어부들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망할 놈의 푸른 꽃게들이군. 오늘도 그물이 다 찢어졌네. 어부들은 투덜거리며 푸른 꽃게들을 분리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꽃게는 그저 귀찮은 골칫거리일 뿐이었죠. 잠깐만요. 이 꽃게들을 제가 전부 사겠습니다. 어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르코의 아버지인 안토니오가 제게 물었습니다. 엠마, 이 꽃게로 뭘 하려는 거요? 살도 별로 없고 맛도 없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특별한 요리법이 있습니다. 이 꽃게들의 진짜 가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르코의 가족 레스토랑 주방을 빌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대로 꽃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안토니오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꽃게 한 마리도 그냥 버리지 않아요. 껍데기는 육수를 내고 살은 탕과 구이로, 내장은 게장을 담그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첫 번째로 꽃게탕이 나왔습니다. 하얀 국물에 붉은 빛이 감도는 탕을 보며 어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버리던 그 꽃게로 만든 요리인가요? 안토니오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르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이런 맛은 처음이야. 깨의 단맛이 이렇게 진하게 우러날 수 있다니.
그날 저녁 마르코의 레스토랑에서는 특별한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어부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한국식 꽃게 요리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우리가 버리던 그 꽃게로 만들어진 거라니. 이탈리아 요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베네치아 본토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현지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셰프님,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요리법을 생각해내셨나요? 이건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오랜 지혜와 정성이 만들어낸 요리법입니다. 제가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배운 것을 이곳에 소개했을 뿐이죠. 특히 제가 매일 새벽 부두에서 직접 꽃게를 고르고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하는 과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성이 특별한 맛을 만드는 비결인가요? 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성입니다. 모든 재료에는 가치가 있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요리사의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느새 베네치아의 다른 레스토랑들도 꽃게 요리를 메뉴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베네치아의 어부들은 더 이상 푸른 꽃게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네치아의 보물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혜가 이탈리아의 골칫거리를 보물로 바꾼 것입니다. 매일 밤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베네치아 국제 미식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리우창이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당신이 이탈리아에서 한국식 꽃요리로 유명해졌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리우창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참가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가 해산물이 재발견이라면서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촌스러운 요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기대되는군요.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유명 셰프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베네치아 최고의 레스토랑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리우창은 심사위원석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미슐랭 가이드의 수석 평론가와 이탈리아의 유명 셰프들이 자리했습니다. 경연이 시작되자 다른 참가자들은 고급 식재료들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푸른 꽃게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저 셰프, 푸른 꽃게로 요리를 하네요? 버려지는 재료로 어떻게 요리를 한다는 거죠?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리우창은 비웃음을 띠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배운 대로 차근차근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방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화려한 플레이팅의 요리들을 선보였습니다. 금박을 입힌 랍스터, 트러플을 듬뿍 올린 해산물 파스타, 캐비어를 곁들인 관자 요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정성과 지혜가 담긴 꽃게탕입니다. 버려지는 재료도 정성을 들이면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맛을 본 미슐랭 평론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다른 심사위원들도 감탄을 쏟아내자 리우창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회를 취재하러 온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우창 셰프, 혹시 이번 대회 심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식간에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리우창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공개된 것입니다. 결국 리우창은 심사위원직에서 사퇴했고 제 꽃게탕은 만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닌 한국의 음식 문화가 받아야 합니다. 버려지는 것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지혜가 받아야 할 상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더 넓은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베네치아 국제 미식대회 우승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우승 소식은 유럽 전역의 미식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한국의 꽃게 요리는 단숨에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가의 문제였던 푸른 꽃게가 미식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전통 요리법이 적용된 꽃게탕과 간장게장은 현지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어부들의 달라진 일상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물에 걸린 푸른 꽃게 때문에 골치를 앓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이 잡히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한국식 조리법 덕분에 이탈리아의 골칫거리가 보물이 되었죠.
마르코의 레스토랑은 매일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예약은 한 달 전부터 해야 했고 유럽 각지에서 미식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식 꽃게탕을 먹어보러 파리에서 왔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현지 셰프들도 하나둘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에는 매일 전 세계의 셰프들이 찾아와 한국 요리를 배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엠마 셰프님이 진행자를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넓은 세상과 나눌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시골 장터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새벽 시장을 다니며 식재료를 고르는 법, 김치를 담그는 법, 장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한국의 음식에는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재료에는 그것을 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의 지혜입니다.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음식을 다루는 정성과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저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한국 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음식은 문화입니다. 한국의 음식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죠. 이제 그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더 이상 단순한 로컬 푸드가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미식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외국인 셰프가 발견한 우리의 정성과 지혜는 세계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